수원에서 장 마치기를 끝내고 담양으로 왔습니다. 담양에 오늘 우리콩 영농조합법인에서 제18차 간장포럼 장시 공간을 잇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인사드린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백남정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부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콩 영농조합법인 오복록입니다. 전통장 하면은 사람들이 골치가 지끈지끈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통장을 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콩 영농조합법인의 안진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장 항아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가장 이 지역에 적당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 담그는 장의 특징과 이렇게 또 좋은 곳에서 담그는 장의 특징, 미생물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좋은 곳에 있는 메주 또는 장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대표님. 네. 먼저 오늘 장 항아리 소독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주 씻는 것, 그리고 소금물 녹이는 것,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쉽고 좋게 담는 법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항아리는요, 미리 소독을 씻어 놓은 건데, 오늘 우리가 소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아리 소독은 옛날에는 집으로 이렇게 해서 집 불을 이용해 가지고 저어서 이제 불로 소독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씻어내야 되고, 또 재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숯불에다가 그 향균성이 아주 좋다는 밀랍을 넣어서 밀랍 연기로 항아리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랍 자체가 향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기로 소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깨끗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항아리 소독한 것은, 아마 밀랍으로 항아리 소독한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시고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메주 씻는 건데요. 우리 흔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메주 씻는 것을 전통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깔끔함에, 그래서 어떻게 더 깨끗하게 씻을까에 대한 막 고민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 메주 된장은 우리 발효식품 모든 게 보면은 세균과 곰팡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주를 씻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묵은 먼지를 털어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안에 있는 먼지, 그리고 움직이는 그 곰팡이들을 좀 떼낸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근데 이게 그냥 그 결벽증 환자들처럼 그냥 까만 거나 뭐나 있으면은 그걸 다 뜯어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은 전부 다 그게 맛있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방식대로, 그래서 아주 겉부분 묻었던 집 털어내고 먼지 털어내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곰팡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놔둬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담기가 훨씬 힘듭니다. 자, 메주 씻어 놓은 거 봤죠? 그래서 이 메주 씻어 놓은 것을 항아리에 차근차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몇 덩어리를 넣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 요즘에는 한 마를 사냐 두 마를 사냐 하는데, 그걸 가득 넣고 이제 소금물을 넣는데, 소금물 문제는 저희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장담기는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매주 한 마리에 물 몇 리터에 소금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거든요. 실은 콩 한 마리라는 의미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7.6kg로 한 마리로 잡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kg가 한 마리라 잡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10kg가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라는 개념이 아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한 마리에 물 몇 리터, 소금 몇 킬로가 아니라 매주의 양에 맞는 소금물, 그 소금물에 맞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을 넣을 때 소금물을 넣을 때 항아리가 넓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몇 리터를 넣는데 매주가 잠기질 않았어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금물을 탈 때는 매주의 양이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양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물에다가 염도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이게 어렵게 꼭 어디 학습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소금 매주 한 마리에 물 몇 리터에 소금 몇 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다는 나오는데 소금 자체의 염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량을 매주 양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물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염도에 맞춰서 소금을 녹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소금물 녹이는 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한번 물에다 씻어서 아니 그걸 넣고 소금을 넣고 소금을 한번 이렇게 물로 씻어줍니다. 이 소금을 왜 이렇게 씻어주냐면은 이건 그냥 버리는 물입니다. 소금에 보면은 먼지도 있고 겉에 나트륨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이렇게 소금을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장단기가 아니어도 소금을 가장 잘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는 것. 그래서 물기가 빠지고 나면은 손에 딱 쥐었을 때 소금이 잘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간수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쭉 뿌려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고 난 다음에 소금물을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소금이랑 어떤 소금인가.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소금은 다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염전에 가서 보면은 까만 소금이 있습니다. 거무튀튀한 소금이. 또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하얀 소금이 있습니다. 이런 봄에나 늦가을에 만든 소금은 거무튀튀하면서 거무튀튀한 소금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만든 하얀 소금이 좋습니다. 또 소금을 볼 때 염전에 물을 모아놓은 해주라는 게 있는데 해주가 충분히 청소가 잘 된 염전인가 아닌가가 좋은 소금을 만드는데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주가 깨끗한 데는 소금이 깨끗하다고 보면 되고요. 해주가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한 데는 좀 지저분한 염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고를 때 그런 염전의 문제에서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좀 해안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분히 뿌려놓고 나서
빠지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 소금물을 녹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석쿠리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석쿠리가 없는 데에서는 삼배나 일반 천을 가지고, 그런데 천은 좀 물이 넓게 빠지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이물질을 거스르는 것은 이 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소금물은 하루 전에 타놓은 게 좋습니다. 왜 하루 전에 타놓은 게 좋냐면은 하나는 소금물에 있는 불순물들이 밑으로 다 가라앉힐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금 염도를 재는데, 이 완전히 소금이 녹은 다음에 염도를 재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밑에가 소금이 빙빙빙 돌아다니는데 염도를 재가지고 급하니까 바로 그거 부읍니다. 그러면 소금은 밑에 있는데 염도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넣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짠 된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 전에 소금물은 미리 타놓은데 깨끗하게 요 불순물이 내려앉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띄워서 500원짜리 동전이 딱 보일 정도만 뜨면은 18보음입니다. 그래서 18보음가 우리의 염도에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좀 더 짜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싱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월장이 좋다는 이유가, 왜 정월장이 좋은가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은, 정월장을 담다 보면은 춥기 때문에 소금을 최소한으로 써서 장을 담글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메주가 안에 있으면서 염수를 머금으면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의 액기스를 뺄 수도 있고, 또 3, 4월 되면 높은 온도에서 액기스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맛을 한 번에 뺄 수 있기 때문에 정월장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월장을 담는 데에는 18보음의 정도의 염도만 맞추면 충분하고요.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거나 좀 늦게 담을 때는 그보다 좀 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떠오르게 많은 공간이 보이게 소금을 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염도를 맞출 때 싱겁게 되면은 과발효가 일어나서 된장이 시큼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소금에 대한 그 불신과 모든 병의 원인을 나트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소금이 무서운 걸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실은 된장, 간장은 짠 게 생명입니다. 실은 다른 걸 넣어서 양으로 조절해 나가고 다른 것을 섞어서 좀 싱겁게는 드실 때 만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싱겁게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나트륨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나중에 된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도를 맞춰주고 오히려 드실 때 좀 더 그 현장에서 맞게 간을 좀 맞춰서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쌈장을 만들 때 청국장을 섞어서 묵는다든가 콩가루를 섞어서 묵는다든가 해서 염도를 좀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담을 때는 약간 짜게 담는 것이 된장의 안정적인 그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득 찼나 보네. 자, 이제 소금물이 탔는데요. 계란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 상태로 지금 계란을 보니까요,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 떴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정도 떴다는 것은 염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계속 수돗물을 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다시 녹여주는 겁니다. 계란을 한번 확인해 봐. 좀 더 지금 500원짜리보다는 좀 작게 떴네요. 예, 딱 500원짜리 동전만큼 떴습니다. 저희가 10수년간 이렇게 보니까 염도계하고 같이 계란하고 띄어서 보니까 18보험회가 너무나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염도계를 처음에는 같이 썼는데 담다 보니까 계란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염도계를 안 쓰고 계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정도가 됐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에 밑에가 소금이 가라앉아 있는가 안 가라앉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500원짜리 떴는데 밑에가 소금이 가득 쌓여 있다면은 이 염수의 염도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를 저어주고 하루 전에 타가지고, 만약에 500원짜리보다 더 올라오면은 물을 섞어서 타주고, 더 내려가면은 소금물을 더 첨가해주고, 그래서 소금물 염도는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물이 정해졌는데 소금물을 만들어서 염도가 딱 확실되면은 소금 문제 끝났고 물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소금이 몇 킬로 들어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말에 물이 몇 리터? 그게 아니라 매주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가정에서 하도 이제 적게 매주를 담다 보니까 항아리에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득 담아 놓으면은, 가득 담아서 물을 가득 채워 놓고 보면은 2, 3일 후면은 매주가 물을 빨아들여서 또 증발해 가지고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염수를 좀 남겨 놨다가 그때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염수가 물이 너무 많다면 그때 좀 버려도 돼요. 근데 이걸 몇 리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담을 때는 미리 그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물을 빨아들여도 충분히 잠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만 되면은 물의 양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른 방법은 간장을 많이 빼고 싶다면은 물을 많이 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간장도 진하지가 않아서 맛이 없고, 또 된장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된장을 만들거나 간장을 만들려면은 간신히
메주를 담글 수 있을 정도만 물을 채워주면은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톤 정도 콩을 쓸 때 16톤 정도 콩을 써서 된장을 담을 때 아마 다른 데서는 3만 병 이상 그 간장을 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메주를 많이 넣다 보니까 10,000병 정도의 한 3분의 1 정도분이 간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간장 안 나와도 좋다는 마음으로 된장을 담았거든요. 된장만 좋으면 된다. 근데 이제 실은 보니까 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간장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된장이 나온 게 아니라 된장을 만들어서 부사물로 간장이 나온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조상들은 간장을 만들려다가 된장이 부사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장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래서 굳이 짠맛만 낸다면 소금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간장을 만들어서 했을까? 그게 이 생각이 미치면은요, 우리 그 선조들의 그 번쩍이는 이 머리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장을 맛있게 빼는 방법, 메주를 가득 채우고 물을 최소한으로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메주 이 정도 항아리면은 한 12덩어리 정도 넣고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한 30덩어리 정도를 넣고 물을 채우기 때문에 간장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소금물을 탔으면은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소금물을 물에 넣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메주를 이쪽에 넣어도 됩니까? 저희가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에 있는 메주도 보여줄 수가 없고 좀 그렇습니다만 메주가 지금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고 지금 저희가 이 호스는 이 실리콘 호스입니다. 이 실리콘 호스인데 음식물을 오는데 이런 플라스틱 호스를 써가지고 그 김치 신맛이 난다는 내가 그 연구 그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실리콘 호스를 사용해 가지고 장이나 이런 음식물을 데울 때는 이 실리콘 호스를 사용합니다. 어저께 타놓은 지금 염소를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고요. 저 탱크에 미리 물하고 소금을 타놓은 소금물입니다. 항아리가 크니까 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안에 메주는 얼마나 있어요? 거기 보기에? 몇 덩어리 있어요? 이건 40덩어리 이상 됩니다. 매주 씻는 거는 이거 하고 나서 아까 하셨어요? 네.
40덩어리는 몇 마리 정도 들어가요? 이게 6덩어리가 한 마리니까요. 네. 7에 40, 약 6에서 7마리. 네네. 여기는 6덩어리가 한 마리거든요. 그러면은 40덩어리가 들어갔으니까 6말에서 7말 사이, 거의 7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7말짜리 항아리에 지금 장을 담그고 있는 거죠. 처음에 40덩어리의 메주는 약 7부 정도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소금물을 부으니까 메주가 다 위로 쭉 떠오르고 있어요. 항아리 가득 물을 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좀 있어봐. 네, 그대로 있어봐. 됐습니다. 좀 부족하네. 여기쯤 타면 되겠다. 지금 물은 요 선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완전히 가득 담기를 원하셨는데 조금 일찍 끈 거죠. 메주가 지금 위로 다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담을 때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기를 사용하냐는 건데, 그 여유 부분이 많은 것은 하여튼 그때 어떤 이 메주를 충분히 담아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메주가 이렇게 있을 때 떠가지고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 어머니들은 여기다 이제 소금 쭉 뿌려놓고 놔뒀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뒤집어 줘야 되는 수고스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로 눌러줘 가지고 충분히 모든 메주가 염수에 잠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 담아놓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다 고추하고 숯을 넣으면은 장담기 끝입니다. 지금 약 7말 정도 되는 항아리에 고추 3개 정도, 그리고 숯 2덩어리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이제 끝이고, 이건 나중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사의 의미로 검주를 줍니다. 풀도 있나? 여기. 이렇게 검주를 치는 것은 이 바실러스균이 이 집에서 들어갈 수 있게 쉽게 하기도 하고요. 좀 삿된 것은 오지 말고 좋은 것은 못 나가게 막아주는 그 백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 버선을 오려놓은 풀을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데, 이물이나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상 대대로 들어오는 백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네. 상당히 굉장히 쉽죠. 이게 제가 이제 쭉 근 20년 동안 장을 담으면서 주부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골치가 아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기 쉽게 자꾸
매주 한 마리에 물 몇 리터 그리고 소금 몇 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제 막 그 공식적인 게 같아서 힘든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된장 담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된장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가가레레 집집마다 A가 따로 있어서 너무 집 제사에 홍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너무 제사 흉보지 말고 자기 제사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장 담는 것도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담는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담는 것은 정통이고 다른 것은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담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 온도, 햇볕 이런 것을 쭉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킬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발효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담기는 이렇게 어렵게 되어다 보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보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많은 양을 담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반말 사가지고 가서 담으신 분들, 한말 사가지고 가서 담으신 분들이 그게 이렇게 우러나오고 또 다 만들어가지고 한쪽에다 놔두면 그게 숙성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담을 때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함께 공동으로 담아서 공동으로 좀 분배해 나가는 방식, 한 항아리에 많이 담아서 그래서 도시의 공동체성도 좀 회복하고 된장도 맛있는 된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도시 된장 담는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마무리까지 이래서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유리 예전에 가정에서 된장을 담을 때는 햇볕이 나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비 오면은 닫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뚜껑 닫다가 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만능 유리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뚜껑이 되고 또 우리는 곰팡이와 발효에 의해서 맛을 낸다고 믿으면서도 여기서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들은 다 우리한테 이로우니까 오직 그 물 위에 이렇게 물을 위를 덮는 곰팡이들이 나올 때가는 햇빛이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걷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걷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면은 그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미리 버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맛있는 된장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곰팡이와 함께 살아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장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저 숯을 넣을 때 예. 씻거나 불에 막 달구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네, 수선 이미 만들 때 한 1400도로 온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선 굳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달궈는 것을 또 넣다 보면 어떤 게 나면 이 숯이 아닌 그 뭐죠 그 하얀 재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게 상품화 될 수 있는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그 숯을 달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금은 천일염이든 죽염이든 정제염이든 그냥 염도만 맞추면 되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염도를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 18보험이면 18보험인데 구운 소금이나 죽염이나는 또 보면은 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금이든 염도 18보험을 맞춰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담근 장은 얼마나 지나야지 된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된장 이제 지금부터 한 45일이나 50일 정도 있다가 된장 가르기 하고요. 네. 갈라서 다시 항아리에다가 치대놓고 저희는 18개월 정도를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기호 온도가 18개월 정도가 되니까 발효 숙성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18개월 정도 발효 숙성을 시키고요. 또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몇 년 산 된장이 맛있냐, 5년 된 게 맛있냐, 1년 된 게 맛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각기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햇된장은 상큼한 맛이 좀 나고요. 묵은 된장은 좀 깊은 맛이 나기는 하죠. 근데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2년에서 3개월 사이가 가장 맛있는 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얼른 네.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어제 이제 박현전 선생님 아파트 장담극이와 지금 장담극이는 규모 그 다음에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장담극이가 우리 집의 장담극이었다면 이것은 마을 장담극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 네트워크에서는 학교 안에서 학교 장담극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담그는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많은 된장들은 그 생활협동조합의 어떤 생활협동조합의 된장을 납품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이제 뭐 우리 용어로는 출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네네네. 네, 출하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거의 좀 많은 데가 생협으로 좀 출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또 개별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선생님의 장을 많이 사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집에서 우리 가족이 먹을 장 담그는 것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판매를 하는 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함께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우러지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마다 또는 우리가 장을 담는 목적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이렇게 3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도 정답이 없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집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장을 담는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장을 담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장 담그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식생활 내세에 네. 식교육 네. 내세에 계셔서 이제 그런데요. 저는 그 농담으로 장 담아주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우리 된장이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시도 안 팔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먹거리를 특히 고민 않고 쉽게 구입해서 주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 된장은 이렇게 점점 애매당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명한 주부들은 원재료명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된장들이 90%는 보면은 된장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지 실은 된장이 아닙니다. 된장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된장에는 콩과 천일염과 물 3가지를 넣어서 3가지뿐이 없는데 3가지가 맛을 내는데
시중에 있는 된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소맥분, 대두분, 대두박 이렇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밀가루, 콩가루, 식용유 빼버린 콩,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넣어서 감칠맛 내 가지고 나오는데 된장을 형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된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쪽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된장의 맛을 들이면은 커서도 전통 된장을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전통장을 먹이고 그런 전통장을 먹은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또한 2세들을 잘 생산해낼 수 있고 그 우리의 인류의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네. 예. 장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장의 이름도 비슷한데요. 이 장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지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제 박현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은 굉장히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저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플라스틱 통이나 통에 담겨져 있는 장들은 마지막에 멸균 과정을 거치거나 하기 때문에 균들이 들어있지 않은 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장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또 네, 이런 장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장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간장만 보더라도 조선간장, 외간장, 진간장, 국간장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담겨져서 균이 살아있는 미생물이 살아있는 장을 한식 간장, 한식 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건강한 음식, 우리 발효 음식, 장이 왜 좋은지 그 통에 담겨져 있는 균들이 다 죽어있는 장들은 저는 장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장맛 소스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음식이 좋다면 왜 좋은지까지 좀 공부해서 평생 먹고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들이 어떤 경로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저희 한 4시간을 달려왔네요. 그래서 저희 4시간 정도 달려서 담양으로 오늘 왔고요. 담양에서 오봉록 선생님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공동체 장 담그기를 배웠습니다. 내일은 홍성에서 네, 어떤 선생님이죠? 이경자 선생님. 네, 이경자 선생님의 팥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물아 붓기 전에. 잠깐만. 요거 띠 둘러놓고 1분의 1은 건조되고 3분의 1은 수분이 수분 건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반만